1970년대 이후에 B컷 총 9번 있었거든요. 70년대에 4번, 80년대에 3번, 2000년도에 2번 이렇게 해서 9번 있었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그 표를 정리해 갖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짧게 결론 내면 첫 1개월 내에는 이게 뭔가 싶어갖고 큰 반응은 안 보여요. 하지만 6개월 가면 확실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데 확실한 거는 경기가 사실은 이것이 잘 어느 정도 워킹하면 소형주가 확실히 대형주보다 낫더라. 두 번째로는 원자재에서는 확실히 최고는 금이었더라. 그다음에 스타일에서는 확실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확실히 더 좋더라. 이런 거 3가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6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조정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빅컷, 네, 진짜 빅 이벤트였고 그 긴 시계열로 역사적인 어떤 순간들 금융시장에서 그런 거 많이 갖고 와주시잖아요. 네네. 아마도 이번 빅컷도 훗날에는 역사로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빅컷에 대해서 네. 그 기대 반 우려 반 뭐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긴 흐름에서 특히 우리는 미국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하고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연준의 B컷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야지 또 우리의 대응 방안도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을 제가 주제를 갖고 온 거는 이게 이제 B컷이 미국의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기회나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냐 이제 요 주제로 오늘 한번 자료들을 갖고 네. 와봤습니다. 2022년 3월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 달러화 가치가 뭐 강달러, 갓달러, 뭐 킹달러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정말 달러 강세가 좀 강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이후 B컷 결정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제 이어가는 이 시점에 들어온 출발선상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달러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지금 의외로 지난주에 B컷이냐 스몰컷이냐 갖고 논쟁이 심하다가 직전까지도요. 그렇죠. 네. 바로 전날까지 사실은. 네. 그러다 이제 B컷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시기 위해서 또 내지는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로 원화를 많이 바꿔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달러 들고 있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막 대응하셨던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로 간다면 네. 시차를 두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은 늘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차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과거에 뭐 이거 상당히 긴 차트긴 한데 플라자 합의까지 뭐 가면 너무 먼 얘기라서 최근에 와서 보면 이제 짙은 파란색 선이 연준의 그런 기준금리 추이고요. 이제 이번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선, 그 이후에로는 이게 시계열이 더 이상 계산되지 않아서 제가 녹색 선으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하면 나중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간다. 네. 뭐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인하의 큰 그 소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뭐가 하냐면 경기가 부여를 하고 그 경기부여가 결국은 시차를 두고 강달러 경기가 좋으면 사실은 금리를 올려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 강달러로 나타났고 거꾸로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약화된다는 네. 얘기고 그것은 결국 시차를 두고 약달러로 나타나는 큰 기조는 머릿속에 다들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그림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달러가 약세가 돼 왔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은 항상 선반영이라는 게 맞습니다. 있게 마련이니까 금리 인하로 들어갈 거야라는 걸 어느 정도 미리 이제 당겨서 반영된 측면이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네. 지금까지 사람들이 약달러 갈 줄 알고 막 지금 달러 팔고 지금 원화로 오는 분들도 계신데 달러가 안 약해지네. 이런 근데 그게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선반영 이 효과 때문에 소위 연준의 첫 기준금리 전후로 놓고 보면
미리 약세로 가고 실제로 첫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강세로 가더라.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바클레이즈 차트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DXY가 이제 기본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네. 보시면 저 그 0 밑에 주간 단위인데 이게 0으로 보면 한 50주 전부터 시작하기 시작해서 50주니까 이제 1년 전부터 주는 거죠. 그때부터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거야. 근데 그 금리가 인하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기가 꺾일 느낌 때문에도 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금리 인하 전부터 약세로 내려가다가 보시면 이후로 정작 금리 인하가 된 첫 시점부터 이후로는 뭐 그 사이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한 1년간은 다시 강달러로 가는 엄청난 세기의 강달러는 아니지만 강달러로 가는 결국은 되돌림 현상이 어느 정도는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하니까 당연히 약달러로 과거에 갔으니까 무조건 우리 빨리 달러 팔아서 뭘 해야 돼. 라고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시기적으로는 좀 여유를 준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소위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침체를 동반하지 않고 결국은 연준의 이 금리 인하가 보험성으로 잘 끝나면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거죠. 네. 연착륙되고 오히려 경기는 다시 좀 화랑되고 물가도 안정돼 있고 그러면 다시 킹달러, 강달러로 다시 간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시장에서 일부 시장의 절반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침체를 갖고 올 거야. 현재 상황이. 연준은 늦었어. 이게 이제 뭐 비하인드 커브 뭐 이런 얘기 표현하죠. 지금 수익률 곡선 뒤에 좀 서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따라가고 있어. 결국은 이것은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다시 결국은 달러는 약세로 가더라. 그래서 지금 갈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한 2년 차 정도 가다 보면 침체가 없다면 다시 강달러, 침체가 발생하면 약달러로 다시 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것은 연준의 이 금리 인하가 사후적입니다. 대체로. 사후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것이 보험성이었는지 아니면 지나놓고 봤더니 결국은 침체를 불러왔는지 침체를 불러왔다는 표현은 침체에 앞서서 너무 늦게 금리 인하한 건지 이것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한쪽으로 몰아놓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또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바꿔놓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세로 간다고 해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 들어보면 한 1년, 2년으로 봐도 되나요? 여유라고 하신 뭐 부분이? 과거의 평균은 그렇습니다. 평균은. 사실은 요즘 또 이게 시차가 엄청 늘어졌다가 또 짧아졌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지금 대선 정도까지 연말까지는 충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무 지금 약달러를 보고 막 배팅을 하는 이런 플레이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간적 마음의 여유를 좀 네. 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요 차트를 가져와 봤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의 향방도 이 경기, 뭐 연착륙이냐, 정말로 침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덧붙여 주셨고 미국 주식 17% 보여주고 외국인 투자자의 향배, 그러니까 순 보유와 달러 지수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지금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마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의 꼭지점에 와 있고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면 이것은 약달러하고도 같이 연동되고 그것은 결국은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의 기회가 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주식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하나 안 들고 있으면 뭔가 늘 소외되어 있는 그래요. 그런 네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세상에 이게 화무 11홍 건불 영원한 건 10년 없다. 예, 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세 번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소위 매수 세력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개인들, 가계가 제일 많이 들고 있고 두 번째는 뭐 기관 투자자들 당연히 큰 손들. 그다음이 세 번째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성악개미도 사실 어찌 보면 거기 들어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선.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시차를 네. 두고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달러가 아까 약세로 가는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는 그 지분을 팔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우리가 그 엔캐리 트레이드 똑같은 얘기죠.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미국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거꾸로 미국의 자본시장에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또 그러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 서학 우리 개미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향후 달러의 향배에 대해서 꼭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 이것이 결국 그 돈이 밖으로 빠져났을 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달러화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자료를 제가 이제 보다가 아 이랬나 한 달간의 수익률이 이렇구나 하고 좀 깜짝 놀라 찾아보니까 진짜 수익률이 괜찮았더라고요. 뭐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라고 하네요. 펀드 수익률이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좀 상위권이더라고요. 이게 좀 투자자들이 시각을 옮겨가는 건가요? 어떤 현상일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미국 네. 그다음에 반대편에 선진국이라면 유럽 뭐 이게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 시장 내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 워낙 투자금이 전 세계에 70~80%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빠져나오면 유럽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신흥국으로 많이 하는데 과거의 네. 신흥국의 대표적인 거는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경기 부양한다고 그래서 조금 기대는 네.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기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아마 웬만큼 세게 나오지 않고서는 이제는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그럼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신흥국이 어디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그렇죠. 최근 3년간 계속 얘기했는데 인도도 비싸졌어요. 많이. 밸류에이션이 엄청 미국보다 비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그 인도 말고 다른 데를 어떻게 찾을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 있다. 저도 이제 이 아이디어 보고 깜짝 괜찮다라는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소위 남방 정책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세안 4개국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필리핀 요 4개국이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일종의 세계 공장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그런 주가가 최근 이번 변동장에서 덜 빠지고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올 자금이 중국 말고 찾을 때가 인도 말고 또 어디 있냐 보면 이 4개국이다.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X, 동남아 ETF, 저도 이 차트를 보니까 이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기 5개국에 투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가장 좋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종목도 당연히 압축되어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해외 투자를 지금 하시고 싶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내가 이익 낼 만큼 냈다, 좀 덜 냈다 하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이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그냥 가는 건 아닐 네네.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세 개의 공장이 중국이 세 개의 공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장을 빼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 또 실제로 공장을 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FDI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겁니다. FDI인데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린필드 투자와 브라운필드 투자가 있는데 브라운필드 투자는 기존에 있는 공장 사는 거. 근데 이거는 빠르긴 한데 사실은 뭐 무슨 고용 효과니 뭐 건설 효과니 이거 없죠. 근데 그린필드는 그자로 목초지에 허허벌판에다 새롭게 공장 짓는 거니까 경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 그린필드 투자가 중국에선 빠져나오고 5번 차트를 보시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이것을 받아가는 데가 말씀드렸던 아세안 4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쪽으로 최근 들어서 특히 한 3, 4년 동안 급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그 규모가 근데 이들이 받아내긴 중국의 그 규모를 4개국이 받았는데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효과는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미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소위 금융 시장에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단기적인 플레이보다는 긴 롱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약달러 방향으로 간다면 이쪽에 달러는 이쪽의 환율은 또 강세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환에서도 크게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투자자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이쪽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비컷을 단행을 했고요. 관련돼서 달러화 흐름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주변의 이제 상황들까지도 정리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건 그리고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은 건 경기예요. 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페덱스의 또 주가 실적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물류잖아요. 물류. 네. 이게 경기의 풍향계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시사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페덱스 주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경기 세계, 뭐 미국 경기를 포함해 전 세계 경기를 볼 수 있는 단일 지표가 뭔가를 고민한다 보면 적어도 이제 이 과거에 가장 유명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지 않습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자기 입으로도 가장 자기가 체크를 많이 하는 게 페덱스 주가다. 할 정도로 이제 단일 지표로 놓고 보면 페덱스 주가인데 이제 페덱스 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건 전 세계 말씀 주신 대로 물류로 제일 아래 소매부터 도매, 그다음에 서비스업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 전 세계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될 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소위 급행료를 내면서 막 낼 거 좀 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좀 실어다줘. 이걸 이제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결국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얘기는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충분히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느낌이 페덱스의 그러한 컨퍼런스 콜에서 됐고 이것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페덱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보면 연준이 왜 비컷을 시작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보험성일지 침체성일지는 지나봐야 알지만 미리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노란색, 오렌지 색이 지금 페덱스 주가고 짙은 파란색 선이 MSCI 세계 지수인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선행하는 주가는 없습니다. 근데 주식 내에서도 선행하는 주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선행 주가는 뭐냐? 페덱스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보면 변곡점이 먼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단일 지표로 하나로 세계 경기를 파악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매일 페덱스 주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컷을 단행한 지 지금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지표는 쌓여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비컷을 또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침체로 가면 정말로 2001년과 2008년도를 사실은 그것에 준하는 그러한 그 하락 위험성이 커지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95년도, 98년도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그러면 사실은 다시 한번 이 피컷 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노무라에서 1970년대 이후에 비컷 소위 이제 그것을 한 비컷 이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기가 시작됐을 때 이것이 1970년대 이후에 총 9번 있었거든요. 70년대에 4번, 80년대에 3번, 2000년도에 2번 이렇게 해서 9번 있었는데 그때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그 표를 정리해 갖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작아서 그러는데 나중에 혹시 뭐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결론 내면 첫 1개월 내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뭔가 싶어갖고 큰 반응은 안 보여요. 하지만 6개월 가면 확실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데 확실한 거는 경기가 사실은 이것이 잘 어느 정도 워킹하면 소형주가 확실히 대형주보다 낫더라. 사이즈 중에서는 한 6개월 지나놓고 보면. 두 번째로는 원자재에서는 확실히 최고는 금이었더라. 지금도 좋았지만 금 가격이 제일 좋더라. 지금도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스타일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있으면 이제는 확실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확실히 더 좋더라. 이런 거 3가지. 그다음에 업종으로 가보면 에너지 소재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융 뭐 이런 게 좋은데 다만 지금은 제가 그때 과거에 그런 9번과 지금이 좀 다르다? 굳이 하면 중국이 이게 지금 과연 이 침체로 가는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을까? 되돌린다면 이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 소재, 금융 이쪽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번은 진짜로 좀 다른
그런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를 잘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과거에 13,6개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6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지금 본인들의 지금 현재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그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조정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료 찬찬히 한번 뜯어보셔도 자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하나만 네. 제가 궁금했던 거 질문드리면 그 가치주 성장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 과거하고 좀 다른 걸 보면 사실 지금 성장주가 꺾인다? 만약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빅테크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전체적으로 좀 가기가 힘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네, 사실은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걸 보면 전고점을 좀 못 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바닥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주만 사실 꺾은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장비주나 관련된 주들을 다 사실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그때 제가 100을 놓고 봤을 때 이익 증가율 중에 빅테크가 차지하던 비중은 확실하게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490, S&P 500의 493개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네. 거를 보여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빅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엄청난 이익 성장 기여도를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주자들한테 소위 주도권을 넘겨줄 때가 됐다는 거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매번 이제 꼼꼼하게 자료도 갖고 와 주시니까 자료도 시간 내셔서 조금씩 이제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메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본부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